초등학교 친구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놀스의 절차적 정의 기억나시죠? 놀스의 절차적 정의를 떠올리면서 어느 수업에 들으셔야 이런 내용이 연관되는구나라고 알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경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배울 거고, 두 번째, 그냥 경쟁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공정함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교과서는 페이지 91쪽입니다. 자, 우선 경쟁이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볼겠는데요.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사진에 사과 2개, 물고기 2개가 있는데 누가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서로 동상이몽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이유는 자원이 많지가 않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원의 희소성, 쉽게 말하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원을 누가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뭐 돈 등의 물질적 자원일 수도 있겠지만 뭐 등수나 어떤 위치에 대한 것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는 경쟁 중에 하나가 뭐 시험이나 그런 것들은 한정된 어떤 자리 등을 가기 위한 건데요. 자, 이제 이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장점도 있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보시면, 자, 이제 자원이 아까 말처럼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케이크 나누기 영상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 나오는, 그 중에 경제,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어떤 능력치를 한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이나 노력 등을 이끌어내서 그거 쟁취하게 만드는 게 경쟁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 너무 지나칠 경우요. 이 단점은 지나친 경쟁의 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위너가 되지 않고 루즈했을 때 경우에 생기는 어떤 패배감과 좌절감, 그 다음에 너무 이기고자 하는 과정에 생기는 갈등과 마찰은 경쟁이 나쁘게 비춰지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과 단점을 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높이고 단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등한 출발선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출발선과 관련된 단어가 이름하여 공정성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입시라는 경쟁이 있는데 거기에 놓인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공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4명 모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능력과 재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의 성적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과목별로 고액과외를 받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학원에 다닙니다. 한 명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다른 한 명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입학시험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달랐죠.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진 비슷한 그 4명의 친구였는데 어떤 경제적 이치가 좀 다르죠. 특히 첫 번째 친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인데 이제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마지막 친구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이 어려웠던 사람을 놀스가 뭐라 했을까요? 바로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게 놀스가 말하는 정의고 그런 게 반영된 게 공정한 경쟁인데요. 이제 이거랑 관련된 두 가지 조건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지난번에 본 것과 유사한데요. 자, 뭐가 좀 다를까요? 바로 힌트를 주자면 이 친구들 사이에 생기는 출발선이 다른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막 이산 친구는 그냥 걷고 있는데 이 친구 슈퍼맨이 약간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떤 면에서 규칙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공정한 경쟁의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이제 과정에서 출발선에 맞춰주는 걸 이름하여 기회의 공정성이라고. 이거 아까 쌤 누가 말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존 놀스가 말하고 동시에 과정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기회의 공정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차적 정의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등하게 출발선을 대등한 출발선을 맞추는 게 기회의 공정성이고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레이스를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사기 아이템을 쓴다거나 뭔가 반칙을 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규칙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이런 것에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입니다. 좀 이따가 관련된 내용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아까 방금 레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마다 IQ나 그런 건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시 전형 중에서 뭐 사회, 배아자 전형 같은 게 있는 요인이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환경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진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레이스를 잘 뛰게 만들기 위한 건데요. 혹은 뭐 농어촌 자녀들이 있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정원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레이스한 친구들도 있지만 옆에서 따로 별도의 레이스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의 어떤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동등한 출발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반면에 이제 공정한 규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험 볼 때, 시험 룰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운동 규칙 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거를 어기게 되면 그것은 경쟁에서 비겁하게 있는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쟁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제 공정한 경쟁 여기까지 하고요. 요것에 반대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의 의미,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배웠다면 정의로운 사회의 반대 개념으로서 부패라는 것을 배울게요. 부패는 한자어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부자가 싹다이고 패가 우리가 말한 승패할 때 패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게 만드는 거면서 우리가 이제 썩어서 이 사회를 지게 만드는 건데요. 이 부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문제입니다. 사회는 문제가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
혹은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경우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돈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뇌물. 그 다음에 주면서 무엇인가 부탁을 해요. 이런 걸 청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 합쳐서 뭐 부정청탁 그러고요. 아니면 여기를 보는 것은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거 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차원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이 보다 사회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한 명은 도덕적이지만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부패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 하나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전반적으로 뭐 사회 부패보다는 방금 나왔던 개인의 부패고요.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이런 거 배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름하여 깨끗한 마음인 청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청렴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자,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알려줄게요. Your patron, Mr. Baxter, Mr. Jordan, and Mr. Simon to proceed to boarding gate 38 immediately. Hardcore, lock you down to the floor. Pussy Sawyer on the border. Jumper under order. Hardcore, lock you down to the floor. Pussy Sawyer on the border. Jumper under order. Every minute, every hour, got the power. Take a shower, red stop, screaming on, wicked and tough. Hardcore, lock you down to the floor. Pussy Sawyer on the border. Jumper under order. Every minute, every hour, got the power. Take a shower, red stop, screaming on.
영상 잘 보았나요? 전 선생님은 이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여줄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중간 같지만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높다는 그런 가정 나라 중에서는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제 부패의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부패 원인 혹은 대표적인 사례를 알 건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 왼쪽에 뭐 연고주의, 뇌물, 이기주의, 내주 제일 중요한 건 연고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연은 사람과의 인연. 인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고집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연으로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학연. 나랑 같은 성을 가졌네요. 혈연. 성이라는 건 뭐 김씨, 이씨를 말합니다. 혹은 나의 친척들, 나랑 같은 지역이네요. 지연 등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서 이렇게 되게 뽑다 보면 객관적이지 않게 규칙이 없이 누군가 뭐 채용한다거나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과정에 공정성이 없어지면서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고요. 뇌물 아시죠? 뇌물의 친구 청탁. 그래서 옳지 않게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패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정한 경쟁에 방해를 하죠. 특히 과정의 공정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원래 규칙이라는 게 대표 채용 같은 거 채용을 할 때 사람들끼리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연고주의 통해서 사람을 뽑다 보면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가 불신하고 그러면서 사회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까 CPI 영상을 보셨죠? CPI가 경제랑도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상대적으로 CPI가 높은 나라들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덕 시간에 이런 부패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 부패의 원인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하나는 개인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자, 우선 개인적인 것부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얼핏 말했는데요. 나 자신부터 도덕성을 검사를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청렴,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가져야 되는 직종이 있어요. 바로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즉 나라를 하는 건데 이거랑 관련된 책이 한쪽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조선시대에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문민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목은 다스리는다. 민은 백성민. 그 다음에 심은 타일 겁니다. 마음이죠, 마음. 즉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 이게 두 글자 뭘까요? 네, 청렴이겠죠. 그래서 실제 나라 다스린다면 자기가 얼마나 검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쓴 책이 이러한 문민신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아무리 개인 한 명이 깨끗하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다스리는데 특히 이제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김영란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만든 사람이고요. 공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법률. 여기서 받는 수수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런 걸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벌, 특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요. 선생님 좀 이따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엄격하게 이 부패 방지법 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CPI 영상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높은 축이 되는데요. 과연 홍콩은 어떻게 법정 부패를 없앴는지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Remember how it started, the day that we both met. Just a lonely kid sucking on a cigarette. The moment that I saw you, I wanted to impress. For once, just play it cool and it worked out, I guess. We used to drink till we got sick and smoke the nights away. We wrote a million songs between crooked teeth and broken homes. And evening after evening, spent down by the water. Living's nothing but a drag, yeah. Why even bother? We both let our hair grow. We wanted to be wild. Never gave a damn. The things we loved were out of style. We went our separate ways that summer. Just hit the road. I think I might be lost. So if you see me, take me home. That's true what they say. Time will make you change. Time will make you pay with all the scars that it creates.
Sometimes life is better when you drown till you get sick. Sometimes all you wish for is somebody to take you home. I hope you found what you were looking for. Wherever you are now, I hope you're home. You can find a way. You can find a way. I hope you found what you were looking. 자, 영상 잘 봤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그 덕에 홍콩에서는 부정부패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청렴함, 그 다음에 양심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나라에서 엄격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90쪽이고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하면 시험 범위까지는 일단 선생님과의 진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선생님하고 내용 정리를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늘 매 시간마다 정리하는 영상을 그때그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경쟁부터 의미부터 알 건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름하여 제야가 희소하다, 즉 제야의 한정된 재화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물론 장점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우선 첫 번째는 경쟁이 희소한 재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수단이 돼서 쟁취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능력들을 올라가게 뿜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칠 경우에 특히 내가 경쟁에 졌다면 첫 번째는 사람들은 커다란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심해지면 사람들 대인관계 간에 그런 갈등을 빚거나 규칙을 어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아까 나온 것처럼 기회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이고 이때 말하는 기회의 공정성 아까 누구랑 관련이 있다? 놀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스를 펼칠 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달라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게 출발할 기회를 얻는 게 기회의 공정성이고요. 동시에 과정의 공정성은 공정한 규칙이 있는 것들을 먼저 특히 이제 아까 사회적 약자랑 관련해서 입학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 혹은 사회 배려자 전형 등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이스해서 억울하지 않고 대등하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 규칙 같은 거, 운동 규칙 등이 과정의 공정성이고요.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피해주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서 이 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공정성이라는 점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공정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패를 배울 건데요. 교과서 96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아까 부패의 의미가 나왔는데 한자로 말 그대로 부패라는 건 원래 어떤 물질이 썩거나 상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크게 개인의 부패와 집단의 부패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부패는 개인이 욕망 등 욕망에 지나쳐서 함께 살아가는데 잘못된 뇌물을 준다거나 혹은 주고받거나 이런 걸 청탁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세금을 속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인의 부패라면 반면에 집단의 부패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착해요. 그런데 집단에 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분위기 그런데 이거랑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부패 인식 지수 쉽게
쉽게 말하면 CPI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패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다라는 거. 반면에 0점에 가까울수록 아까 나왔죠. 요게 0점과 이제 100점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가까워야 우리가 깨끗한 느낌이고 이쪽으로 가면 부패하다는 거 아까 영상을 통해고 단순히 요게 부패랑만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패 문제점과 해결책인데 우선 부패 사례로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자, 자신의만의 이기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개념이 나와 연고주의. 그래서 인연 뜻하는 걸로 주로 아까 혈연, 그 다음에 인연, 그 다음에 지연 이런 것들 한데 이런 걸 하다 보면 공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옵니다. 부패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막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랑 반대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과 사회 차원 나눠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중요한 단어를 배웠죠. 수술의 도덕성을 하는데 이거랑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청렴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책 하나가 몸민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물 같은 거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초되는 거. 근데 아까 봤죠? 개인의 양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해서 부패 행위를 뽑았는데 요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영상에서 보여준 홍콩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경쟁에 필요한 이유, 장단점,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과정과 그 다음에 기회의 경쟁성,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반대되는 부패를 배웠는데 부패의 의미, 부패의 종류, 개인적 부패랑 그다음에 집단적 부패가 있고 따라서 해결할 때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필기했는데요. 요거랑 관련돼서 김영란 법 같은 혹은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법 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